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세컨드리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래 손 사장님이 저번에 나온 영상이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납치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수요일이어서 사람들이 되게 한적한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간에는 대부분 이제 일을 하시죠. 많은 구독자분들이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본인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손 사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직장과 사업의 비즈니스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서 직장 생활은 다른 사람의 돈을 벌어준다. 사업은 내가 일해서 내가 내 돈을 번다 라는 개념으로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차이는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탄탄한 회사에 다니신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 동네만 해도 바로 옆에 삼성 단지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좀 탄탄하고 안정적이다. 나이를 먹어가면은 이제 퇴직을 당할 위험도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정적이다 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단점은 이제 수익 한계점이 있다는 거. 굳이 단점으로 뽑자면 단점이 아닌가. 비즈니스의 장점은 말 그대로 수익의 한계점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내가 10년 안에 삼성을 따라잡겠다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저희가 이제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 정도 버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그만큼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가 더 좋다, 저희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워라밸이라 그러죠, 요즘. 일하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의 이제 보상을 받으면서 휴식을 한다든지 저희처럼 이렇게 여행을 온다든지 뭐 운동, 뭐 골프,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를 선호하신다면 이제 회사 생활이 맞으시는 거고, 아니다, 나는 한 번 태어난 인생 부르주아처럼 남부럽지 않게 좋은 차 타고,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이쁜 여자들 하고 이제 어울려도 보고, 맞아요. 그런 조금 멋진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직장과 비즈니스의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다, 내일이 아니다, 뭐 이 정도가 제일 큰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저도 약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사장님들 밑에서 업무를 할 때는 그냥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었어요. 내일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니까 내 실력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선순환을 하면서 수익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게 장점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직장 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의 일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또 회사가 평생 직장인 분들을 책임져주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언제 어떤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건데, 우리는 120살을 산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회의를 느끼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 분들이 부업을 하시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손 사장님도 부업 같은 거 좀 해보셨나요? 그럼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 했었습니다. 어떤 거 하셨었어요? 저는 조금 남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굉장히 좁은 시장에서 이제 매니아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부업, 사업은 아니고 부업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네이버 카페 보시면은 희귀한 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충류라든지 뭐 곤충, 뭐 절지동물 이렇게 많은데, 저는 이제 타란툴라라 그래서 손바닥만한 거미예요. 거미가 손바닥만 해요? 네, 자료화면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거미를 암수 한 쌍을 제가 이제 분양을 받아와서 브리딩, 소위 말해서 번식을 시켜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종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이제 어떤 종은 이제 알집을, 걔네들은 알을 낳는데 그 알집 안에, 솜사탕 같은 알집 안에 알을 낳는데, 많이 낳는 개체들은 한 번에 뭐 400개, 500개, 많게는 1000개까지 낳는 애들도 있고, 적게 낳으면 50개에서 100개 정도 낳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를 부화를 시키면은 이제 희귀동물을 이제 분양을 하는 샵에다가 도매로 분양을 보내거나 아니면 개인 분양을 이제 보내는 거죠. 분양 가격이 50에서 100개 정도 알을 낳는 애들은 번식이 어려운 애들이라서 한 마리당 10만 원. 거미는 알을 많이 낳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집을 하나 물면은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종마다 달라요. 분명히 아까 되게 소소하게 한다고. 그런데 이게 약간 도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농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해 농사가 잘 되면은 그 해는 풍년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번식이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그 해 농사는 망쳤다라고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해 브리딩으로 인한 수익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브리딩으로 수익을 제일 많이 냈던 게 한 해에 4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부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본업도 있고 부업도 있으니까 본업을 하고 부업을 하러 가니까 이제 뭐 밤새는 경우도 있었고 타란툴라가 이제 위협을 느끼면 털을 쏩니다. 자기 몸에 있는 털을 싹 날려요. 그러면 그 털이 알러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온몸에 이제 털독이 올라오는데 제가 털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업이 많이 바빠졌어요. 제가 지금 확장 사업을 좀 준비 중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털독도 있고 지금 일도 바빠서 이제 개체들한테 거미들한테 시간을 많이 이제 제가 쏟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저도 많이 해왔고 이 부업 말고도 정말 힘들었을 때는 이제 대리운전도 했었고 그 밖에 이제 예전에 되파리라 그러죠. 당근마켓 되파리도 몇 번 했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 손 사장님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그때 본업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업을 했던 거는 그 당시 본업 수익이 불안정했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몇 천만 원 버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손 사장님은 통장에 돈이 꽂히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불안전했단 말이죠. 어째서 좀 불안전했을까요? 그 전에 하던 사업이 주춤하면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옮겨가고 있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실력을 쌓고 있었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마케팅 전략들을 세우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직 미숙하니까 당연히 이제 트래픽,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는 숫자가 지금에 비해서 좀 많이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보다 수익이 현저하게 없었고 이제 매번 오신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정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왜냐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전에 하던 사업이 무너지면서 빚이 생겨서 그 빚을 갚기도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손을 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자, 여러분들도 처음 회사에 가면 일을 배우잖아요. 지금 손 사장님도 지금 하시는 사업을 처음 할 때 배우고 숙련하는 과정이 겪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배워요. 하지만 사업 같은 경우는 내 실력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만족할 정도의 실력이 안 되면 수익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비즈니스, 사업의 특성이 많이 드러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만약에 타란툴라 요거 브리딩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자, 브리딩을 해서 하는 이것도 어느 정도의 사업의 느낌이 나는데 만약에 지금은 그 브리딩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타란툴라가 애를 쏨풍쏨풍 잘 낳기 위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했을 거예요. 맞아요. 업계 고수들 한 명 한 명 다 찾아다니면서 밥 싸먹이고 그죠? 강의 듣고 그죠? 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비즈니스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봤자 누군가의 생각지도 못한 경험 하나로 인해서 그 생각이 뚫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여기저기 사람들께 도움을 많이 청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되는데 대부분 근데 꼭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 보면 그냥 이렇게 대충 얘기 들어보고 알겠네? 별거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쉬웠다면 타란툴라가 브리딩을 해가지고 해서 연 4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쉬우면 그 정도 돈을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 같아요. 직장 같은 경우는 좀 회사에서 하라는 일을 하고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 소비자를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거미를 하다가 좀 희귀하게 애가 파란색 빛이 돌게 나왔다. 그러면 되게 유니크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기보다 이제 거미는 이제 그렇게 뭐 알비노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네, 근데 파충류는 이제 그런 종들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거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기보다는 번식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체군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가 이제 잘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걔네가 이제 아주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그러면 약간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왜 새끼를 사는 거예요? 그냥 성체 사면 되는데? 여러분, 그 타란툴라가 성체는 손바닥만한데 새끼 때는 진짜 그 한국에 있는 그 집거미만큼 새끼 손톱만하게 작습니다. 그게 또 다 키우는데 거의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 3년. 네, 평균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또 커가는 걸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끼 때부터 사서 길러보고 싶은 건데, 이제 재밌는 게 사람들이 한 마리로 못 끝내요. 자, 그러면 손 사장님은 그거 하기 전에 거미를 원래 좋아하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타란툴라를 국내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힘들 때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자금이 부족한데 이 대리운전 갖고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수익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몇 달치를 계산했을 때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안 나온다는 거죠, 답이.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제가 보다가 어떤 분이 막 그 썸네일 있잖아요. 월 1억 버는 부업 소개시켜드립니다. 맞아요. 그거를 딱 봤는데 그분 강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다짜고짜 그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런데 커피를 한 잔 혹은 식사를 한 잔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이제 말씀해주신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한테 시간을 한번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온 거죠. 그래서 그분과 파스쿠찌였나? 거기서 1시간 정도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1시간이나요? 노하우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거 외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막히는 부분들은 현재 이제 절제동물 카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고수분들을 찾아가면서 필요 없는데 일부러 거미도 분양받고 하면서 노하우를 차근차근 쌓아 올렸죠. 시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외국 원서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쉽게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손 사장님께서 되게 정말 중요한 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배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도 당연히 배운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진짜 잘 배우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많은 분들께서 진짜 배우려면 이 손 사장님처럼 가서 배우고, 그분들이 말하면 진짜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으시거든요. 손 사장님은 배우는 당시에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사업은 진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 브리딩 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새끼가 나와야 되고. 맞아요. 비리비리하면 안 될 거예요. 건강한 애들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비리비리한 애들은 분양 보내면 욕먹기 때문에 그죠. 어쩔 수 없이 제가 케어를 하거나 이제 폐사를 하면은 땅에 묻어주는 식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분양을 하면서도 간단하게 그 사람들이 전화해서 나 이런 상황이다, 애가 잘 안 크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손 사장님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신뢰가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뭐 다른 거미 같은 건 안 팔아요 이러면서 조금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결국에 이런 거는 조금 좋게 말하면 영업과 마케팅의 영역도 있는 건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소비자를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거미는 어떻게 보면 제품이잖아요. 거미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소비자는 멀어져요. 근데 돈 주는 사람은 소비자잖아요. 그러면 거미도 봐야 되지만 소비자도 봐야 되는 거겠죠. 자, 뭐 어떻게 직장과 사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멀어졌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직장 같은 경우는 돈을 받으면서 일을 배워요. 하지만 사업 같은 경우는 내 실력이 올라올 때까지 돈을 받지 못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준비 기간 동안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돈을 못 벌고 그냥 도전을 했을까요? 시행착오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확실했던 거는 기간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제 통장의 절반은 투자를 했습니다. 말이 절반이지 그것마저 없으면 이제 다음 달 월세도 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큰 용기가 필요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거 아니면 답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투자를 했었던 것도 있고요. 근데 다행히 성공을 해서 그 해에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들어왔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처럼 돼버렸어요, 그때는. 근데 약간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들으면 사업은 도박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저렇게 사나 싶을 거예요. 지금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지. 좀 리스크를 져야 돼요. 약간 배수의 진이라고 하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일해요. 주말도 냅두고 그냥 퇴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삐끗하면
절벽으로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를 하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대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약간 직장은 안전한 대신 수익이 딱 정해져 있고, 많이 벌어야 5, 6배? 그 이상 벌려면 정말 특출나신 분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거나 뭐 이사진이라든지 성과금을 합해야만 뭐 그 이상 혹은 그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요. 아마 저도 취업을 하면 아마 그 정도까지도 못 벌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리스크를 졌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여유롭게. 저희는 어디서 취업도 안 시켜줘요. 둘 다 맞아요. 저 고졸이어서 바로 그냥 사업을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스펙도 없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받아보면서 좀 인터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쉬는 날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부업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했는데 아마 제 기억에 수익화가 나는데 한 6, 7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 막 거미가 막 죽어요. 그냥 거미 살리는 거 하고 나니까 애들이 짝짝꿍도 안 하고, 그리고 짝짝꿍을 해도 새끼가 태어나질 않고, 맞아. 그런 시행착오를 한 6, 7개월 동안 겪었었거든요. 근데 본업은 더 오래 시행착오를 겪으셨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업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기보다 기술을 갈고 닦는데 좀 오래 걸렸죠.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왜냐면 제가 기술직입니다. 마케팅은 문제가 전혀 안 됐어요. 이 기술만 갈고 닦으면은 시작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그 기술을 갈고 닦는 동안 수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업을 제가 했던 거예요. 갚아야 될 빚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갈고 닦는 동안은 수익이 안 나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진짜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 그쵸. 돈이 안 벌리는 상황에서 내 노력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지금 하시는 사업으로 수익이 날 때까지 얼마나 기술을 갈고 닦으셨나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근 1년 닦은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1년 정도 연습을 한 것 같아요. 1년 정도 연습을 하셨어요. 자, 그럼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해요. 직장 다니다가 저 세컨드리치님, 저 퇴사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집중하고 싶어요. 저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 안 하고 부업으로 하면 막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거든지 하려면 진짜 이 정도 1년 정도 우두커니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1년 열심히 한다, 재수의 개념으로 약간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직장 생활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수익을 안 받고 그거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를 기회비용을 내가 쏟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딛고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손 사장님 했던 것처럼 부업으로 많이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인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게 조금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주위 분들한테 이제 사업을 하라고 권장을 하진 않아요.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와주는데, 야, 너 회사 당장 그만두고 사업해라,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맞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은 저도 그만큼 직장인분들이 부러운 적이 많았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인분들은 좋은 거예요. 왜냐? 저희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 시켜줬어요. 고졸 백수고요. 대학교 중퇴예요. 누가 시켜줘요, 취업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취업을 했다는 거는 저희보다 더 뛰어나신, 더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받으면서 하루에 3, 4시간씩 4, 5시간 정도 부업에 쏟으면서 좀 1년 정도 끈기 있게 한 우물을 좀 부업으로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도 약간 본업도 하고 부업도 하시면서 부업이라는 씨앗이 커가지고 정말 울창해져서 본업의 수익을 뛰어넘으면 그때 퇴사를 하고 부업에 집중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나도 그냥 하면 되지, 뭐 1년 기회비용 하면 되지 하는데, 한 달 동안 막 해요. 안 돼요. 2달 동안 해요. 안 돼요. 3달 동안 해요. 그러면 현타가 와요. 나 직장 다녔으면 지금 통장에 1,000만 원, 300만 원씩 1,000만 원은 들어왔을 텐데, 이러면서요.